이에 리플의 CEO이자 브래드가 링하우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일부 자금이 노출되었지만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묶인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밝히진 않았는데 일상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러한 월요병을 치유해 주려는 것일까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대부분의 코인들 약 10%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8.2% 상승하며 22,3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7.9% 상승한 1,59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62% 상승한 0.3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3%, 1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1%를 나타내고 있고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자고 일어나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크립토인들은 내가 잠이 덜 깼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인데 이 주말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 이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죠. 참 암호화폐 시장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10일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총 예금액은 무려 1,700억 달러, 한화 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의 여파 속에 미국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도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지적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두 곳의 예치금이 하나 무려 350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는 자금 위기가 부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을 두고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가능해진 시대 상황 또한 꼽히게 되었는데요. SVB의 주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이 확인이 된 것인데 예금주들은 당일 금융기관이 문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 한화 약 55조 6천억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영웅처럼 연준은행, 이 페드가 등장을 하였는데 연준이 25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의 경우는 연준이 은행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적격 기업에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은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하며 이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뱅크, 뉴욕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따른 은행 붕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는 설명 또한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250억 달러 한도 내에 적격 은행들에게 1년 만기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준의 선택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바이낸스의 CEO 이 CZ에게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 CEO 은행 구제 금융
금융 부적절하다, 더 큰 모럴 해저드를 야기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 만약 미국 규제 당국이 최근 위기에 놓인 은행들에 대해 구제 금융을 실시한다면 앞으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구제 금융을 실시하면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최대 수익을 위한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구제 금융은 더 많은 구제 금융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은행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은행이 아닌 예금자만 완벽히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CJ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되면 또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차피 뭐 미연준이 구해줄 건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만약 그때는 미 당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더욱 큰 사태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CJ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 또한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크립토 마켓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인물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더블록 편집장 미 당국 은행권 살리기에 개입 암호화폐 기업에 오히려 악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블록 편집장인 프랭크 차파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해 뉴욕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 조치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에 절대적으로 잔인한 악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관련 자본시장은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 당국의 공식 개입에 따라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비은행권이 된 셈이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진입장벽이 세워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더블록의 편집장 프랭크 차파로와 바이낸스의 CJ의 언급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이번 구제 금융을 통해 단순히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미와 기관의 관점 차이인 것일까요? 예, 리플의 CEO이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 트위터를 통해 실리콘밸리 뱅크의 일부 자금이 노출이 되었는데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묶인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상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야 언급한 이후에는 여러 기업들의 SVB에 대한 선긋기, 고객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죠. 이 리플사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이러한 연준의 발표가 나온 뒤 이번 SVB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이 대형은행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상당히 원론적인 대답이죠.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인데요. 이제 얼마 전 미 바이든 예산안이 공개가 되면서 이 암호화폐 채굴 부문에서 세금을 30% 추가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이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트럼프도 크립토 마켓과 관련하여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무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4시간 동안 8.1% 상승하며 1조 700억 달러 수준을 다시금 회복을 하였고 영국의 대형 은행 그룹 HSBC 홀딩스의 경우는 SVB 영국 지사 인수에 대해서 인수 의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고 있죠. 여기에 갑자기 미 SEC 위원장의 경우,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시장에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본인들의 입지를 더욱
곤고히 하려는 야욕이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이 게리 겐슬러 참 이 인간이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중립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은 그야말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온라인 뱅크런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시그니처 뱅크가 추가로 파산하면서 어떤 파급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다행히도 백악관에서 SVB 예금에 대해 보험과 무관하게 전액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금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중이죠. 이제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당시 문제는 은행의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득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은 물론 이 부실 채권 파생 상품의 투자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번 이제 실리콘밸리뱅크의 경우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국채는 안전 자산에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데 이 문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은행은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한 손실을 키워갔고 결국 그 부작용이 실리콘밸리뱅크로부터 터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미국 국채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합니다. 이 국채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장단기 금리 역전과 같은 드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장기와 단기로 발생하는 금리 차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은행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미국 국채도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들어갔다가는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아무리 기준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2008년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2009년 비트코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급락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22,000달러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이 금융위기가 가까워 오면 이제 자산을 분산해서 보관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또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현재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금융위기와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무리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제도권 은행에 대한 불신은 궁극적으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화폐인 이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그 외 다른 알트코인 또한 함께 오르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더더욱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하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풀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인데요. 이제 물론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거래 자체를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를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크게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낙관도 금물입니다. 그렇기에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